오늘은 틱이라는 증상이 정서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틱과 정서적인 부분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내원 환자 사례라서 그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7살 남자아이였고 주 증상은 이제 눈을 깜빡이거나 콧소리로 음음거리는 소리를 내는 이제 그런 증상으로 내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증상이 최근에 2주 전에 처음에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떤 상황에서 틱이 발생이 됐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태권도를 다녔는데 그 태권도장에서 같이 다니는 친구한테 공격을 당했대요. 그리고 그날 틱이 처음으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어떤 그 전후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그렇게 공격당했던 상황이 한 번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몇 번이 있었고 그런 게 쌓이다가 그날 공격을 또 당하고 그날 틱이 확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스트레스가 내가 몸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 넘어가는 순간 터지면서 이제 증상으로 발현이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대처했죠. 당연히 그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차단해야 되니까 바로 태권도 학원을 이제 그만 다니기 시작했고 다른 학원으로 돌린 거예요. 이제 합기도를 다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을 제거했는데도 틱 증상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내원을 하시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기질과 성향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이제 속도가 느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또래들보다 읽고 쓰고 이런 것들이 조금 느려서 뭐 참관 수업을 가보면 부모님들 보통 이 나이대 아이들은 막 나서서 이제 뭐 알던 모르던 나서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굉장히 주눅 들어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나 뭐 긴장되는 상황은 엄청 피하려는 그런 회피하려는 성향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서 몇 가지 검사를 하고 제가 또 진맥도 하고 상태를 봤는데 일단 이제 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얘기는 틱은 불편감이다.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아이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의식적으로 그 반복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눈을 깜빡이거나 혹은 목을 까딱까딱 하거나 뭐 목이 불편해서 이런 소리를 자꾸 해야지만 몸이 편해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럼 무의식적으로 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야 편하니까 자꾸 하는 거고 눈을 깜빡여야지만 내가 그게 편하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런 이제 동작이나 소리를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내 몸에 불편감이 자꾸 쌓이는 거고 그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한 보상작용으로 이제 소리나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이게 바로 틱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서적으로 불편감이 계속 쌓인 거죠. 내가 이 태권도 학원에 갈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던 거고, 그 스트레스가 내가 버틸 수 있는 수치를 넘어간 순간 이제 증상으로 이어진 거고, 진맥을 해봤을 때 특징적인 부분이 좀 보입니다. 뭐가 가장 특징적이냐면 심약한 맥이 두드러져요. 여기서 심약하다라는 거는 마음이 약하다. 심장의 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단단하다라는 거는 외부 스트레스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딱 마음을 먹고 쭉 밀고 나가는 거를 마음이 단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약한 건 그런 거와 반대예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체질인 거예요. 그럼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남들보다 더 크게 느끼고 더 불편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편감이 더 많이 쌓이다 보니까 당연히 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치료의 방향은 정해져요.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방향은 그거예요. 일단은 몸의 불안도나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플러스 심약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좀 단단해지고 튼튼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강심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이제
체질을 개선하고 기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총 2달치 한약을 먹었는데 이 친구는 치료할 때 조금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저희가 이제 한약을 처방할 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맛이랑 향을 조절해 주거든요. 그럼 대부분 어느 정도 잘 먹어요. 그런데 간혹 정말 한 5% 미만 아이들은 잘 못 먹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딱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한약을 먹는 거를 정말 어려워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정도로 이제 한약을 먹기 어려워하면 부모님이 한약 먹기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이 부모님은 근데 치료에 대한 의지가 되게 굉장히 강하셔서 아이가 잘 못 먹지만 하루에 반포 혹은 한 포만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아이가 먹을 수 있게 계속 잘 달래고 설득해가지고 조금씩 먹인 거죠. 그러니까 총 먹은 한약을 따지면 2달 정도 먹었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뭐 한 4~5달 이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치료가 좀 어려웠던 친구인데 처음에 이제 첫 달치 한약을 먹이고 왔을 때 이제 상태를 보니까 한 달이 아니고 한 2~5달 지난 상태죠. 그런데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 그 사이에는 틱 증상이 많이 좀 진정이 됐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이 친구가 새로운 피아노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틱 증상이 다시 발현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볼 수 있죠. 이런 새로운 환경을 갔을 때 아이의 긴장도나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럴 때 역시나 또 틱이 발생하는구나. 아직은 아이가 스트레스에 대한 정이 많이 좀 낮은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틱 증상이 다시 발생됐지만 처음보다는 그러니까 맨 처음 틱이 발생했을 때보다는 뭐 훨씬 강도도 덜하고 빈도도 덜한 상태라고 이제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아이는 어떤 긴장했을 때 자기가 몸이 떨리는 게 느껴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긴장도가 높은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한 달 이제 처방했고 그 한 달을 먹을 때 또한 2~5달 넘게 걸렸는데 그 와중에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로 가게 됩니다. 7살에서 8살 된 딱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한약을 다 먹고 왔어요. 그때 이제 새학기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틱이 발생했어야 되겠죠. 이 아이가 기질이 워낙 긴장도가 높으니까. 그런데 새학기가 되고 그랬는데도 틱 증상 없이 애가 적응을 너무 잘해요. 생각보다 적응을 너무 잘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먹고 틱 증상이 일단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한약 먹는 것도 사실 여전히 조금 어려워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지금 정도 증상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 정도에서 잠깐 치료를 중단하고 경과를 좀 지켜보자. 새롭게 스트레스를 새학기가 되면서 받았는데도 새로운 환경에서 생각보다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치료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한약을 종료하고 치료를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오늘 사례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점은 뭐냐면, 이처럼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 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라는 점, 그리고 이 친구 틱 생기고 2주 만에 바로 치료를 받았어요. 사실 틱이 2주 만에 발생했다고 하면 얼마 안 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그 스트레스가 쌓여오던 기간은 그거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게 6개월이 될지 1년이 동안 쌓여왔을지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병의 뿌리는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증상이 발견되자마자 되게 빠르게 조기 치료로 이제 치료해야겠다 결심하시고 내원하셔서 치료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꾸준히 치료하고 끈기 있게 이제 끝까지 치료하셨기 때문에 빨리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오늘 사례가 이런 비슷한 증상으로 이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봤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